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제가 작년에 읽은 책 중에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책,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었던 책 중에 하나가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인데요.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인 최재붕 교수님께서 이어서 책을 내셨어요. 체인지 9이라는 책입니다. 정확한 제목은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이에요.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붕이 그리는 다음 세계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마치 몸의 일부로 사용하는, 또 하나의 뇌로 사용하는 포노 사피엔스들이 꼭 알아야 할 9개의 키워드를 말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문명의 교체를 겪고 있었죠. 최재붕 교수님이 포노 사피엔스라는 책을 처음 내셨을 때만 해도 오프라인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한 포노 사피엔스가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었다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강제로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게 된 거죠. 인류의 생활 공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반가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겐 포노 사피엔스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어쩌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체인지 9이라는 이 책 속에서 최재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포노 사피엔스 코드 9가지를 살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포노 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 최재붕 지음, 샘 앤 파커스. 책 전체에는 포노 사피엔스를 위한 9가지 키워드 말고도 금융이나 방송, 유통, 일자리 같은 비즈니스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들어있어요. 또 코로나 전후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 키워드 각각에는 뒷부분에 포노 인사이트라고 해서 키워드에 맞는 특정한 인물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두셨는데요. 예를 들어 메타인지라는 키워드에는 핑크퐁을 분석을 해놓으셨고, 또 실력이라는 키워드에서는 BTS를 분석하셨어요. 저는 이 포노 인사이트를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만약에 책을 직접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이 포노 인사이트를 통해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최재붕 교수님이 꼽으신 9가지 키워드 각각을 요약해 볼게요. 메타인지. 첫 번째 키워드는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엘살바도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1초 안에 난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게 메타인지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의 뇌처럼 작용할 수 있는 검색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메타인지가 검색하면 알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메타인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능력이 아주 중요한 지적 능력이 됩니다. 최재붕 교수님은 포노 사피엔스가 인류의 표준이 된다면 메타인지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1995년 이후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기업들이죠.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기획을 하면 아마 다른 메타인지를 통해 사업을 하게 될 거예요. 예전 방식으로는 기획이 완료되고 나서 발주에, 입찰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몇 달 걸릴 거다 이렇게 예상했던 일인데요. 이제는 개발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기획자가 몇 명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는지 이걸 생각하는 메타인지가 일주일이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값을 냅니다. 우리의 능력을 측정하는 메타인지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배우고 다르게 훈련해야 합니다.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메타인지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이매지네이션. 최재붕 교수님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발과 테슬라를 예로 들어서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재의 기준은 더 이상 스펙이나 학력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는가, 이런 경험이 될 거예요.
수능만 잘 보고 성적만 좋으면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상을 경험한 인재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가 상상력의 폭을 결정하거든요. 메타인지가 경험을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검색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하는 습관을 갖고 새롭고 생소한 용어가 나올 때마다 전문적인 내용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휴머니티. 최재분 교수님은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인간다움, 휴머니티라고 말씀하세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강력한 연대의식을 만드는 일이 즉각적이고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포용의 크기를 늘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SNS에서 활동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비대면 대화를 할 때는 직접 만날 때보다 훨씬 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죠. 명백히 소비자가 권력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도덕성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는 휴머니티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멀리서 크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이 모든 걸 다 통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분화된 시장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음악 서비스가 그렇고 영상 서비스가 그렇습니다. BTS는 자본이 넘치는 서구 주류 음악이 세계 음악 시장을 지배한다는 불문율을 깼죠. 유튜브에서 1위, 2위를 다투는 채널은 스웨덴 청년 퓨디파이와 인도 음악 채널인 T-시리즈입니다. 세스 고디는 이렇게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걸 억눌려 있던 부족 본능이 폭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음악, 영상, 유통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일자리도 다양하게 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익이 적어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직업군이 새로운 생태계에서 높은 수익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최재분 교수님은 웹툰 작가와 타일 아티스트를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나 다음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양식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최재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은 호모사피엔스가 포노사피엔스로 문명의 표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관점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관점에서 변화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자크 아탈리는 음악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면 미래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지난 30년 동안 이 이론이 잘 들어맞았고요.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상품이 스트리밍으로 소비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 포노사피엔스는 언어와 표현이 다르고 지식을 습득하는 체계도 달라요. 자발적인 학습 의지와 끈기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학습 요소는 여전히 끈기, 그릿입니다. 개인에게는 그릿뿐만 아니라 협업 정신도 중요한데요. 전체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하고 각 단계별로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최재분 교수님은 그릿으로 무장하고 온라인으로 학습하면서 예정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쓰셨습니다. 회복 탄력성. 요즘을 문명 교체기라고 하죠. 이렇게 큰 변화가 닥쳤을 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의 요소로는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력, 긍정성을 꼽는데요. 자기 조절력은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도전의식을 갖는 힘입니다. 감정 조절력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뭐든지 잘 될 거야 이렇게 무작정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이 표준이다 라는 기준입니다. 새로운 표준으로 전환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회복 탄력성에서 대인 관계력이 중요한 이유는 좋은 대인 관계에서 신뢰를 받으면 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소통 능력을 키우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에는 긍정성도 필요하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긍정의 힘을 스스로 찾아서 길러야 낙관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또다시 팬데믹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회복 탄력성을 일상에서 길러놓아야겠죠. 그래야 위기가 닥쳤을 때 도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력.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보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지향점은 아주 일관되게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어요. 고객의 선택이 거대 기업을 만드는 거죠. 소비자의 선택이 성공의 가장 큰 요소가 되었다는 건 시장이 진정한 소비자 권력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재봉 교수님은 TV가 지배하던 미디어 시장이 이제 소비자가 선택하는 유튜브로 옮겨갔다는 예시를 들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 인맥이나 부모의 재력이나 방송 권력과 얼마나 친한가가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내 의지가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BTS의 예를 들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권력 시대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이 어려워질 거예요. 자본이 지배하는 습관에 갇혀있는 기업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권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팬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파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런데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더해서 이 5개의 기업을 감파라고 하더라고요. 최재봉 교수님은 이 5개 기업의 성공 요인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소비자의 팬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애플의 아이폰이 확장된 가장 큰 이유는 아이폰 사용자의 경험이 공유되면서 팬덤을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팬덤 현상은 굉장히 강력하고 광범위합니다. SNS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에 기반한 미디어 커머스 마켓에 주목하는데요. 중국의 미디어 커머스 마켓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세일 행사를 할 때 하루 매출액이 45조 원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기여한 것이 왕홍 마켓인데요. 우리나라의 인플루언서처럼 개인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직업을 왕홍이라고 불러요. 이 왕홍 마켓의 연간 매출액이 2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팬덤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된 거죠. 진정성. 지금까지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성장한 기업을 살펴보면 거기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초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많은 구독자를 얻고 인기를 얻은 유튜버들은 콘텐츠의 진정성을 담은 크리에이터들이었어요. 물론 콘텐츠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실력은 필수예요. 그런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진정성이 계속해서 따라주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떠나가고 맙니다. 최재봉 교수님은 진정성이 모든 것이라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오래도록 매진하고 실력과 진정성을 갖출 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좋아하게 되겠죠. 이렇게 팬덤을 이끌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만 포노사피엔스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식상할 정도죠. 그런데 항상 진리는 식상한 법이기도 해요. 최재봉 교수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9개의 사피엔스 코드를 가지고 변화할 수 있어야만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내 생각의 표준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직장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잖아요.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기준에 맞춰 내 생각을 바꾸는 일, 이것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9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출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